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한 주 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시장도 조금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과대낙폭 구간이 좀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각각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프로에 이제 출연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체감 지수는 좀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실적 시즌이기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내 종목이 지금 실적 시즌에 분명히 부합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긴 투자 기간, 과연 다음 분기,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1분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과대낙폭 구간이 이제 슬슬 마무리되어 가다 보니까 탄력성이 둔화되고 실적 시즌이고 실적 시즌 안에서도 친환경 파트냐 IT 반도체냐 싸움이 또 일어나는 것 같고 기존에 또 시장을 이끌었던 NFT, 메타버스는 조금 사그라드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폭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도 강세가 되는 시장이 굉장히 좀 순환매가 빠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진정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은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LG에너지솔루션의 블랙홀과 같은 수급들은 조금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심이 좀 깊죠. 과대낙폭은 마무리되었고 과연 금리 인상은 얼마만큼 선반영이 시장에 이루어졌을 것인가. 오늘 양대 시장 보시게 되면 완연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771선 그래도 0.11%가 상승한 채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뭐 좀 아쉽습니다. 895포인트 마이너스 1.63% 떨어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뭐 양대 시장은 이랬는데 지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해외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자체적으로 올라갈 만한 호재거리가 있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 외에 신흥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까지 거기도 호재거리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뭘까? 역시나 실적이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섹터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나스닥 차트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과연 근데 미국 시장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냐. 내일 CPI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지수, 뭐 PPI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는데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정세를 잠깐만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기간에 뭐 상당히 애국심이 좀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뭐 그건 둘째치고 미국을 뭔가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은 뭐 아쉽지만 주관적으로 믿을 건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G2 국가의 힘겨루기. 방송은 정리를 좀 잘해야 되겠죠. 내용은 심도 있게 G2 국가의 힘겨루기 중에서 과연 중국 시장이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의 실적으로 인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중국 시장 상해 종합지수도 중요하지만 홍콩 항생지수를 조금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좀 봐보시죠. 네. 자, 어떻습니까? 뭐 미국 시장하고 비슷한 모습이긴 한데 조금 더 위로 상승뷰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바닥 찍고 상승 눌림목 그리고 추세 돌파할 것 같았지만 미국 시장의 연동과의 하락세. 그런데 역시나 미국 시장의 하방 낙폭을 막고 끌어올려줬던 것은 홍콩 항생지수지 않았나. 지금 자리가 상당히 위치가 좋죠. 단지 이 상승폭이 이제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전문가분들 다 틀릴 거예요. 더 간다. 무슨 소리냐. 이제 슬슬 조금 지치지 않겠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과 비슷한 긴축 전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다. 우리는 너네하고 틀려. 우리는 약간 좀 풍부한 유동성으로 가볼게. 늘 말하는 시진핑의 공치사. 인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유동성을 푼다.
전인민 대회가 3월에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양회도 있고요. 과연 시진핑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써보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측 불가고요. 아이러니하게 중국의 스탠스가 있고 난 다음에 있는 게 여러분들 FOMC가 있습니다. 이게 3월이에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월 16일 날 있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는 중국이고 여긴 미국이고 그럼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당연히 그렇겠죠. 과연 각자의 도생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일단 변수가 이때 한번 남아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의 시장 지배구조 써놓고 자 집중하세요. 지금의 시장 지배구조 딱 나와 있습니다. 미리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매매 관점으로 지금부터 진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실 구간이었다가 올라오는데 낙폭을 만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건 모두 똑같아요. 해당 사항은 2월이죠. 그리고 3월에 이제 FOMC 중국 스탠스를 보고 흐름을 좀 더 가져갈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의 반영이 100%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3월에 하겠다. 과연 이게 얼마만큼 선반영되었나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자꾸 좀 내려오네요. 우리 F드님이 잘 안 끼워주셨네.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좀 왔다 갔다 해요. 우리 10년물 국채도 한번 좀 보고 오죠. 자, 10년물 국채가 가다 보니까 역시나 반응을 하는 파트는 어디입니까? 은행주.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반성 많이 하셔야죠. 늘 적금 들어라. 이제는 입이 아픕니다. 들었던 사람과 안 들었던 사람은 차이가 명확하게 있겠죠. 저도 뭐 약간 좀 틀렸는데 12월까지 저는 1.9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넘어갔고 어제는 뭐 약간 운봉. 최근에 올라가다 보니까 뭐 KB금융, 하나금융 지주, 기업은행, DGB, BNK 은행주들이 다 좋습니다. 이제 담보금 이용해서 해보겠다. 나쁘지 않죠. 물론 나쁘지 않은데 과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매달 적금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서 적금 들으라는 소리는 처음 했어요. 제가. 적금 드셨나요? 네. 저희는 잘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들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하겠죠. 금리 인상을 3번 할지 4번 할 줄은 알 수 없습니다. 여기만큼 확실한 은행주 섹터 없죠. 물론 큰 수익이 날지 적은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꾸준히 인내를 가져왔던 10개월의 보상은 달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돌아와 봐서 국내의 모습이죠. 과연 과대낙폭 구간이 좀 마무리되었느냐? 뭐 쉽습니다. 좀 차트 보실까요? 21선인데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죠. 2800선 언저리인데 저는 2900선까지 봐요. 일단 2900선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역시나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뭐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본 쪽에 좀 문제가 약간 있었죠.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 일본 반도체 공장 조업 중단이 됐기 때문에 반사이 기대감이 좀 있어요. 삼성전자도 좀 올라오고 있고 지수 이꼴 삼성전자다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돌파할 때 어떤 섹터가 순환매로 후발주자로 쫓아갈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 하지만 IT 반도체에 대해서 모두 다 긍정적인 표현은 갖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까지 올라갈 때 내가 또 다른 섹터를 갖고 있는데 지수 반등에 따라서 얼마만큼 반응을 해줄 것이냐. 매일 틀린 것 같아요. 친환경 파트가 좀 갔다가 뭐 자동차 그랬다가 또 자동차가 안정오면 위드 코로나 좀 갔다가 오늘은 또 IT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았어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위드 코로나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모드 투어도 있었고 하다못해 오늘 화장품도 있었고 이제 화장품 사지 않겠냐. 그럼 오늘 장 종목 흐름을 하나씩 좀 봐봐야 되겠죠. 명인의 복귀 시간이니까 오늘은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 이것이 또 내일까지 좀 이어질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 화장품 중에서도 그나마 좀 쓸만한 코스맥스. 자, 화장품은 분명히 하향 산업은 맞습니다. 인정하고, 딱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도 흐름이 괜찮고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괜찮은 회사가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관점은 장기보다는 매매인데 조금 위드 코로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저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투자 관점으로서는 좀 그렇고, 매매 관점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의 한 축, 뭐 오미크론에 아무리 오더라도 마스크 벗고 화장도 좀 하고 이런 시절 조금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기업 선정을 일단 잘해야 되겠죠. 그 안에 코스맥스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고, 68,000원이었었어요. 근데 뭐 83,000원까지 올랐고, 과연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순환 배성이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모레퍼시픽인데, 이것도 좀 의외예요. 차라리 저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코스맥스가 좀 나와 보이는데, 반응도는 오늘 여기가 좋았습니다. 뭐 좀 깜짝 서프라이즈였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가 있는데, 오미크론이 이제 어떤 코로나의 주도 주격 이렇게 됐는데, 위중증 환자율이 좀 내려갔습니다. 이게 좀 내려가다 보니까 코로나 걸렸어. 집에서 약 먹어. 뭐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치명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미국, 영국, 선진 국가들이 이제 방역 규제 완화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언제까지 코로나랑 뭐 함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오미크론입니다. 여기 또 동그라미나 그래서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면 여기다가는 리오프닝이라고 좀 해보죠. 예전에는 좀 여기가 우위였어요. 확실하게. 워낙 이제 확진자가 단기적으로 막 올라오니까 뭐 SD바이오사이언스도 갖고 시젠도 갖고, 근데 지금은 조금 요렇게 가는 분위기지 않나. 그렇죠? 흐름을 좀 잘 타야 되겠죠.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전문가님 그러다가 오미크론 10만 명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10만 명을 가고 100만 명을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의 스탠스가 무엇이냐. 그렇죠? 정부의 스탠스가 무엇이냐. 그리고 학습 효과냐. 그리고 뭡니까? 정부의 스탠스, 학습 효과. 그러면 오미크론보다는 뭡니까?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가 되겠죠. 정확하게 해답을 딱 내고,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느냐, 시장은. 내가 섹터를 골랐는데 가고 있느냐,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또 깜짝적으로 놀란 게 면세였어요. 자, 면세하면 뭐 호텔 신라 신세계 승일, 오늘 보니까 신세계 좀 보니까 26만 5천 원. 위치 좋고 자리 괜찮고, 정부에서 유스플로우로 하나 딱 밀어주고, 그렇죠? 유스플로우 하나 밀어주니까 주가가 그냥 탁, 뭐 대형주인데도 22만 원부터 26만 원까지 나쁘지 않았죠. 물론 이제 약간 주식도 운칠 기삼이 약간 있어야 되는데 나쁘지 않았고, 보니까 내용이 딱 나왔어요. 3월부터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하겠다. 네. 뭐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정부 정책이 좀 웃긴 것 같고, 5,000달러였어요.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반응을 했어요, 일단은. 근데 해외 출국 내국인이나 금액 제한 없이 물품 가능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600달러 면세 한도는 중정 그대로예요. 이견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답을 써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상승폭에 제한이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 들어갔던 분은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겠죠. 뭐 어찌됐건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 가다 보니까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강원랜드도 있고 호텔신라도 있고 파라다이스도 있겠지만 또 의류 좀 한번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의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한세 실험 한번 보시죠. 오늘 약간 차익 실현이 좀 나왔던데, 아우 참 제가 좋아하는 그림 모습입니다. 캔들이 좀 지저분하지 않고 하방낙폭이 좀 있었지만 이겨내면서 기간행보 완만하게 상승. 오늘 27,4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워낙 실적이 좋고 두 가지겠죠. 계절적 요인. 그 다음은요. 실적. 그 다음은요. 모멘텀. 역시나 위드 코로나. 거기에 그렇다 보니까 수급까지. 상당히 사박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잘 갖고 오늘 이제 슬슬 올라갈 때만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얼마까지 갈 것이냐. 좀 더 남은 것 같아요. 한 3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이걸 써드리면 이제 다른 방송 전문가들 뭐 보고 계시겠지만 이거 써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보고 김민준이가 나와서 27,400원인데 3만 원까지 간다더라. 지금 잡아야지.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목표가입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그러면 미리 잡아놨어야죠. 기회 많았잖아요. 뭐 이런 데도 있고. 좀 지어볼까요? 이런 데도 있고. 조금 놀렸을 때 여기도 있고. 그죠? 굳이 10%더 먹겠다고. 그죠? 단타도 아닌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기대감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계절적 요인도 있고 위드 코로나가 조금 더 오미크론 확산세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장세. 시장이 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돌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드 코로나 탁 할 때 단기 중폭. 체감효과가 한 8,000명대에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만 명 되니까 또 한 번 휘날래. 그런데 정부 정책이나 선진국에서는 아니야. 방역규제 완화할게. 안고 가자. 다시 한번 리오프닝. 굉장히 순환매가 좀 빠르죠. 휩쓸리지 말고 자기의 주관,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 누가 인내심 있게 끈기 있게 FOMC 3월까지 끌고 가느냐. 그 이후에는 전문가님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는 또 저를 보셔야 되겠죠. FOMC 이후에 또 미국의 스탠스와 중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다른 전문가님들도 분석을 또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상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오늘 의류뿐만 아니라 주류도 좀 올랐습니다. 제주 맥주 이런 거 오늘 상한가 갔어요. 맥주들 이제 많이 좋아하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딱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외된 섹터긴 하죠. 풍국주정, 제주 맥주 이런 종목들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으니까 집에서 술 한 잔씩 드시는 분들 상한가 갔는데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속상한 파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속상해졌습니다. 저는 경고 수도 없이 드렸어요. 오늘 28% 떨어졌는데 이거 아니다. 물론 여기 좋죠.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갈 때 남들 다 먹는데 나 못 먹어. 제가 확신 드릴게요. 남들도 못 먹습니다. 네. 주식 너무 쉽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중간에 조금 올라타가지고 여기나 좀 먹으면 모를까. 그렇죠? 그런데 좋습니다. 못 먹을 수 있어요. 남들 다 먹었다 치고 내가 못 먹을 수 있어. 다음 기회 노리면 되죠. 그런데 이제 달려들면 여기서 반등 나오겠지? 자, 여기서 반등 나오겠지? 61선. 안 나왔네요. 안 나왔고. 자, 이제 121선 반등 한번 노려보자. 안 나왔네요. 오늘요. 28%. 끝난 거죠. 그럼 시황적인 요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NFT 좋습니다. 신사업 좋아요. 앞으로도 메타버스 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문가들 반성해야 되는 게 이거 계속적으로 자기가 추천 안 해놓고 이거 간다, 이거 본다. 아니죠. 섹터라는 것은 올라가게 되면 회귀 현상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리고 관련 법안 정리. 아직 중국과 한국밖에 관련 법안이 정비가 안 됐어요. 다 됐어요. 전부 다. 그럼 이거 되고 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한참 멀었습니다. 그때 공략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본연의 업황이 뭡니까? 게임. 이거는요.
플러스된 부수적 요소죠. 이 부수적 요소로 이걸 이만큼 끌어올렸죠. 그러면 본업은요? 지금 무슨 시즌? 실적 시즌. 본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답 나왔습니다. 오늘 꼬꾸라졌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게임주가 모멘텀 구간에 부수적인 요소 NFT라는 신성장 산업으로 잘 갔지만 역시나 모멘텀 구간에서는 비이성적인 시세가 난다. 그러면 실적 시즌에는 지금 참패했다. 저는 지금이라도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모멘텀 구간으로 올랐던 비이성적인 시세를 다시 한번 실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아니죠. 비이성적인 모멘텀이 다시 한번 와야 되죠. 그러면 어떤 NFT, 관련 법안 정비라든지 이걸 뛰어넘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금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게임 관련된 법안 정비가 좀 시급한 것 같고요. 뭐 샌드위치 규제 박스도 뭐가 됐던 게임주들은 본업으로 승부를 지어야죠. 신작이 히트작이라든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역시나 대한민국은 삼성전자다. 반도체 쌍두마차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뭐 나쁘지 않았고요. 내용 보니까 간단한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올랐고 하이닉스도 올랐어요. 뭐 간단하게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는 1% 조금 못 올랐나요? 0.94%. 뭐 내일은 뭐 77,000원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 근데 갈 것 같고요. 뭐 8만전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조금 더 갔어요. 추세를 조금 탈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았어요. 한 거의 3% 조금 안 됐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키옥시아 이제 일본의 반도체 이제 공정 조업이 있는데 여기가 좀 중단됐다. 반사의 기대감이 있지 않겠느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라인이 조업이 이제 중지되니까 뭐 반대급부 수해 보는 거 어디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더 우수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저는 근데 뭐 둘 다 좋은데.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삼성전자 쪽으로 우위를 두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뭐냐? 지금은 어닝 시즌에 맞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내 종목이 이번 4분기에 기저효과를 받고 실적이 안 좋더라도 1분기, 2분기에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FOMC를 넘어서면서까지. 아니다. 나는 FOMC 때까지 조금 정리하고 관망하고 조금 더 보겠다.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 같아요. 실적을 보고 인내심 가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과대 낙폭 구간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면 봐야 될 건 3박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 수급. 두 번째는요? 실적. 세 번째는요? 밸류. 3박자를 보면서 좀 고심하는 시간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종목의 압축을 펼쳐야 될 기간입니다.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종목을 압축에 펼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어느 전문가든 본인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조금씩 현금 확보는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또 시황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꼭 건강 챙기십시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